안녕하세요, 리얼쌤입니다. 2022년도 6월 고2 화원 문제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죠, 제가. 예. 시험 기간이라 그랬고요. 시험 이제 6월 말까지 좀 시험 기간이 있어서 좀 늦었고요. 자, 이 6월 이제 학평 화원은 16번하고 19번하고 20번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부터 풀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문제였는데 A, B가 반응해서 다 기체죠. C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수는 몰수와 같다는 거, 몰수비와 같다는 거, 개수비가 몰수비와 같다, 분자수비와 같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A, B가 있는 이 실린더에 처음에 A가 13W, B가 W의 질량이 있었고 이게 4리터래요. 그러면 이걸 그냥 뭐 4몰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2몰, 2몰 이런 식으로 비율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몰비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처음에 A, B가 들어있었는데 A, B가 반응해서 C가 됐는데 A가 남았다는 거는 B만 먼저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모자르니까 중간에 Xg을 추가했더니 반응이 완결이 됐대요. 자, C 곱하기 X는 했습니다. 여기 개수를 안 가르쳐 줬죠. 온도 함량은 당연히 일정하고요. 그러면 요 나에서 다뤄갈 때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A와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C는 만들어진 거고 A는 지금 이제 반응하지 않은 반응물이죠, 아직. 거기다 B를 넣어주면 B는 A하고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얘를 다 반응시켜서 C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전체 양이 2리터, 2리터인데 물론 이렇게 안 섞여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부피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똑같은 몰수, 이게 2몰이다, 2몰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처음에 이 2몰 안에는 C도 있었고, 물론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C가 어느 정도 비율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A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B를 추가를 해주면 A는 사라집니다. A는 사라지고 전부 다 C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2리터고 2리터라는 건 이 B가 들어와서 A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가 만약에 1몰계가 반응했어요. 1몰계가 줄었어. 그럼 C가 1몰계가 생성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이니까 1몰이 들어왔다. 1몰이 반응했다. 그럼 뭐 B는 2몰이 들어왔겠죠. 이 BX는 2몰이겠죠. 그러면 C는 1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C는 1입니다, 그냥.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가장 큰 힌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X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X가 2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A 더하기 2B는 C입니다. 이거를 2몰을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1대 2대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려면 4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 2몰을 써야 되고요. 얘는 4몰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 Xg이 2몰이라는 거 아니에요? Xg이 2몰이에요. 이게 2몰을 반응시킨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W만큼 있었어요. 그러면 W가 2몰이었겠죠. 그래야 4몰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2몰, 4몰, 2몰의 비로 반응해야 되는데 처음에 W만큼 있었어요. 뭐 13W 있었고, 그래서 W가 처음에 다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해서 얼마 이제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는데 여기다 추가로 넣어준 거예요. 추가로 X만큼을 넣어줘서 완전히 반응이 완결되도록, 얘네 둘은 이제 0이 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게 2몰이면 이 전체가 4몰이라고 했잖아요. 반응한 게 2대 4대 2의 비율로 만들어지니까 얘가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만들어졌어요. 질량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는 4몰이 필요한데 이 X가 2몰의 비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럼 얘가 2몰이죠. 그래서 X가 W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W니까
답은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 동위원소 문제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의 분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의 질량수를 가진 거나 a 플러스 2x의 원자량은 각각 a 더하기 a2이다. 그러니까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다는 거죠. 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뭐 이런 그래프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 근데 정말 자주 나오는 숫자가 얼마냐면 요걸 조금 작게 할까요? 네, 요것도 좀 작게 하고요. 1대 6대 9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뭐 이게 왜 많이 봤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보시면 여기가 3대 2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작죠. 사실은 요 숫자에 좀 맞춰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보고 그냥 이제 뭐 바로 끼워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이제 동일한 원자로 된 이원자 분자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소가 35짜리가 있고요. 37짜리가 대표적인 동위원소잖아요. 근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35, 35가 모인 염소 분자랑 35, 37이 모인 염소 분자랑 37, 37이 모인 염소 분자 이 세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지구상의 비율이 얘가 25% 아니 반대죠. 정정할게요. 75% 얘가 25%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이 질량수가 그냥 원자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5짜리가 75%니까 35 곱하기 100 중에 75가 있다. 이걸 더한 값이랑 37 곱하기 100 중에 25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구한 게 35.5란 말이에요. 이게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이 비율을 보면 이게 3대 1이죠. 얘가 존재할 확률이 이 세상에 3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체 4 중에 여기다 쓸게요. 4 중에 3의 비율이고 4 중에 1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얘 35, 35짜리가 존재할 확률은 4분의 3의 확률로 있을 애가 두 번 존재할 확률이죠. 35가 있고 AND죠. 그리고 또 35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4분의 3의 확률이 있고 또 4분의 3의 확률을 곱해줘야 되죠. 결국 얘의 확률은 16분의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 37을 먼저 해볼게요. 37, 37인데 37짜리가 있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런 게 두 번 있어야 돼요. 역시 AND로 엮어줘야 돼요. 37이 있고 또 37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유전 파트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37이 있거나 35가 있거나 이럴 확률이 아니에요. 37이 있고 그 다음에 37이 있을 확률이니까 이걸 곱해주죠. 그래서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차피 35와 37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의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분자는 이 세상에 이 세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체 16에 9, 9, 1이니까 합치면 10이죠. 그럼 나머지 6의 확률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9대 6대 1이죠. 그럼 이걸 보고 이 확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9대 6대 자 여기다가 3을 곱한 거죠. 여기다 3을 곱한 거죠. 1이다. 그럼 뭐 여긴 3분의 1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 AA를 35, 35짜리로 보시면 돼요. 얘는 35와 37, A 더하기 2니까 37에 해당하겠죠. 얘는 37, 37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9대 6대 1이라고 했는데 9대 6대 1은 전체 이거 더하면 얼마? 16이잖아요. 16분의 9가 A와 A가 있을 확률이니까 이거의 확률 곱하기 이거의 확률이 16분의 9가 된 거니까 이걸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의 확률이구나. A가 있을 확률이 A 원자량을 가질 확률이
그럼 요거 통해서 보면 a 더하기 2, a 더하기 2 얘가 1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1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2, a 더하기 2가 있을 확률도 역시 이걸 루트를 씌워서 4분의 1, 4분의 1 이걸 곱한 확률이 16분의 1이었구나. 그래서 a가 있을 확률은 4분의 3이고 a 더하기 2가 있을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걸 더하면 1이죠. 그럼 얘네들만 있고 두 가지 원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면 얘가 몇 퍼센트냐면 75%고 100분위로 하면 얘가 25%의 확률로 있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의 존재 비율은 25%니까 30%보다 작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얘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분자수 분의 얘의 분자수잖아요. 자, 이걸 곱해줬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분자수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이게 존재할 분자수는 9죠. 1분의 9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올 때 보세요. a 대 a 더하기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75%의 확률이다. 얘가 25%의 확률이다. 아까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a에다가 100분의 75니까 0.75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2를 또 0.25를 곱한 거죠. 이렇게 한 건데 보면 여기다 각자 곱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2에다가 0.25를 곱했으니까 이건 얼마예요? 0.5가 되겠죠. 어차피 a 곱하기 0.75랑 a 곱하기 0.25를 a 곱하기 0.75랑 a 곱하기 0.25를 더하면 얼마예요? 그냥 a죠. 그러니까 a 더하기 만약에 2라고 했으면 그냥 얘는 상관하지 말고 a 더하기 2가 있을 확률을 여기다가만 곱해주면 이게 0.5잖아요. 0.25를 곱해서. 그래서 a 더하기 2가 있을 확률은 0.5니까 그냥 평균 원자량은 정정할게요. 평균 원자량은 그냥 a에다가 0.5를 더한 만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a는 공통적인 숫자니까 a와 a 더하기 2가 있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숫자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있을 확률이 0.25니까 이 2에다가 0.25만 곱해주면 나중에 a에다가 이걸 곱해준 0.5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a 더하기 0.5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죠. 20번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기는 좀 쉽지 않았을 문제라고 봐요. A와 B가 반응해서 역시 C가 생성되는 건데 아까 16번이었나요? 16번하고 좀 이제 구조는 비슷하죠. 이번에는 A에 이제 개수가 없습니다. W가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 B의 질량을 달리하여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자, B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 2라는 거는 A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보다 2배 크다는 거죠. 아이고, 반대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2배 크니까 B의 분자량이나 2를 곱하면 A랑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2대 1의 비율이니까 2에서 A는 모두 반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모두 반응했다는 건 마이너스 W 이만큼 반응했다는 거 W만큼 반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W가 있고 6이 있는데 마이너스 W 반응했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2에서는 A가 모두 반응했어요. 얘가 이제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질량을 다르게 했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게 한 개 반응물이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렇게 놓고 그냥 질량만 놓고 하려니까 여기가 얼마로 반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C의 몰수, 전체 기체의 양의 몰수. 이거 몰수는 이제 부피비라고 볼 수 있겠죠. 부피비는 다시 말하지만 기체 반응에서는 개수비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C가 여기 남아 있는데 전체 기체량이면 C도 있고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은 애도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 반응해야 하니까 하나만 써야 되는데 이게 다 반응했다. 이게 한 개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A만 남았겠죠. 근데 이게 2분의 1이 된다는 건 C 대 A가 1대1로 반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2가 되고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실험 2에서는 A가 다 반응했으니까 C가 있고 여기 C랑 B가 있었을 텐데 얘네 둘이 1대1이어야만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A, B, E, C인데 자 C와 B가 얘네들이 반응 후에 1대1로 존재한대요. 근데 C의 개수가 2니까 이런 걸 센스 있게 풀 때는 그냥 2라고 놔볼게요. 뭐 2몰이 있었다. 네, 2몰이라고. 2몰이 생성됐어요. 그리고 B가 2몰 남은 거죠. 2몰이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2몰 생성되고 2몰이 남은 거예요. 근데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2니까 얘는 분명히 1몰은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2몰이 남았다. 그러면 3몰이겠죠. 맞죠? 그럼 이걸로 이제 질량 관계를 볼 수 있어요. 3몰일 때 6g이면 1몰은 몇 g 반응한 거냐? 2g이 반응한 거죠. 그래서 여기 4g이 아마 남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걸 이제 다시 실험 1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실험 1은 여기다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B가 1만큼 반응했대요. 1만큼 반응했어요. 자, 다시 써볼게요. 1이 있는데 B가 1만큼 반응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다 썼겠죠? 그 다음에 W만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W만큼 있을 때, 2만큼 지금 반응한단 말이죠. W 대 2의 비율로 질량비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W 대 2면 여기 1만 반응하려면 이쪽에 W는 몇 W가 돼야 되겠어요? 0.5W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게 0.5W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은 양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A 대 B의 지금 몰수비가 1대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양은 1 더하기 0.5W죠. 그죠? 얘네들의 질량이 사라진 만큼 C의 질량이 될 테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이 B가 얼마냐면 몰수 B가 A 대 C가 여기 1대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대1입니다. 몰수 B가 1대1이에요. 그죠? C가 반응하는 W 중에서 0.5W만 반응해서 이만큼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W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대1이니까 A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몇 대 몇으로 반응한 거예요? 1대1로 반응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같다는 얘기잖아요. 0.5대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1대1인데 반응한 것도 1이에요. 이게 0.5가 1이니까 이것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로 반응해서 1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2와 여기 있는 A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0.5 대 1 더하기 0.5가 이 몰수 B가 1대1이에요. 근데 반응한 것도 0.5W니까 얘가 만들어진 몰수비와 얘가 반응한 몰수비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 2니까 제가 2대2로 쓴 거예요. 그래서 A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잠깐 지우고요. 자, 지웠어요. 제가 좀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A가 W 반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W 반응한 게 2몰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W가 있을 때 0.5W 반응하고, 그죠? 그 다음에 1이 반응했잖아요. 제가 이걸 왜
이걸 왜 2몰이라고 하냐? 아까 이게 2몰이라고 했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B가 1대1로 반응했다는 거 얘기한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1이 있을 때, W랑 1이 있을 때, 여기 1만큼 반응하고 0.5W 반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W 있을 때, 실험 2에서 생각해보면 W 있고 6이 있을 때, 지우겠습니다, 요거. 얘가 W 반응하고 E만큼 반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A 대 B의 개수 B는 2대 1이에요. 그러면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의 B를 보면 이게 2몰일 때 W면 분자량은 항상 1몰일 때 질량이죠. 1몰일 때 질량은 얼마냐면 0.5W예요. 근데 얘는 1몰 2대 1로 반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봐야죠. 2몰일 때 W고 얘는 1몰일 때 E예요. 그죠? 이게 분자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M은 N분의 W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숫자는 얼마가 되냐면 그냥 여기가 2니까 2가 됩니다. 이게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가 4가 돼야 되니까 W는 얼마요? W는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W는 8입니다. 이게 8이고 이게 2예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 중에서 탄소화물만을 골라라. CH가 포함된 물질, 그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뭐 제가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5번이 답이 되죠. 자, 나트륨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를 맞추라고 했죠. 여기 NA가 Na2, 2니까 4개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2개 있으니까 1이면 되죠. 그래서 1분의 4니까 4네요. 자, 다음은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일론은 합성 섬유의 대량 생산을 했고 의료 문제 해결에 기여했어. 뭐 틀린 거 없죠.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질소비료,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죠. 그죠? 자, 철,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건축 재료의 사용은 그렇죠. 주거 해결에 기여했다. 다 맞는 얘기네요. 자, 오비탈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질소니까 원자 번호 7번이죠. 7번이니까 1S에 2개 들어가고 2S에 2개 들어가고 2P에 3개 들어가면 되는데 다 만족하죠. 이건 바닥 상태네요. 자, ES를 뛰어넘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싸움 원리의 위반이 됩니다. 싸움 원리 위반이 되니까 이거는 들뜬 상태죠. 들뜬 상태. 그 다음에 여기 2개까지는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렇죠. 여기 안 들어가고 이 홀전자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훈트 규칙이 위반이 되죠. 그래서 얘도 들뜬 상태네요. 자,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맞고요.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죠.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합니다. 디귿은.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죠. 왜냐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에너지 준위는 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표는 T도시 1ATM 1기압이죠.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요때 1기압하고 T 온도일 때는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리터예요? 몇 리터가 아니라 0.5몰이죠. 24리터가 1몰이니까. 그 다음에 원자량이 뭐 1, 12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의 분자량은 16인데 16g이 있어야 1몰인데 8g 밖에 없으니까 이게 0.5몰이에요. 분자가. 그죠? 분자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분자가 2몰 있대요. 그러면 뭘 비교한 거예요? H 원자의 양이죠. 2몰이 2번 있으니까 총 4몰이 들어있는 거고요. 0.5몰이 4번 있으니까 2몰이 들어있는 거죠. 얘는 H가 하나 있으니까 0.5몰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다가 되겠네요. 가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네,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포도당을 Wg을 모두 녹여서 1몰 농도를 만드는데 1리터를 그러면 쉽죠. 그냥 180을 넣으면 되죠. 네, 180g을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1리터에 1몰의 양이 들어있으면 이게 1몰 농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1몰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을 넣으면 되죠. 이게 1몰이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만든 수용액 500ml예요. 1몰 안에 1리터 안에 1몰이 들어있으면 이거를 절반만 떴으니까 0.5리터 안에는 당연히 0.5몰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거 1리터로 만들어 준 거예요. 요 분모값만 늘린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리터에 0.5몰이 들어있는 셈이 되니까 0.5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A는 0.5몰 농도의 1리터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180 곱하기 0.5가 2분의 1이니까 90이 되겠죠. 자, 7번. 다음은 학생 A가 기체와 관련하여 기체와 관련하여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 온도 1기압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H2와 CO2의 무엇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부피면은 같은 몰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몰수 B는 같다. 분자수 B는 같다. 분자수가 같다. B가 여기서 그냥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분자수. 보기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요 조건에서 수소 분자 1개의 질량, 그 다음에 24리터의 질량, 여기서 역시 24리터의 질량, 1개의 질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와나에서 구한 값은 각각 A, B고 니은이다. 가설은 옳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가설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한 거죠. 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같은 부피 안에는 모든 기체는 분자수가 같다라는 거죠. 기억과 니은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일단은 분자수가 되겠죠. 분자수. 그죠? 그 다음에 분자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은 같겠죠. 뭐 24리터의 질량 이렇게 있고 얘도 24리터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1몰의 질량이잖아요. 1몰의 질량과 이건 1개의 질량이죠. 그죠? 얘도 1몰의 질량이고 위에 것도 CO2도 이건 1개의 질량이니까 같은 숫자가 들어있으면 그냥 이걸 1몰이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24리터가 1몰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부피가 같으면은 몰수비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1몰이면 이것도 1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1몰의 질량, 얘 1몰의 질량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해보면 돼요. 얘 분자량이 2잖아요. 그럼 1몰의 질량이 2죠. 물론 1개의 질량은 뭐 이 분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도 보면 그럼 어차피 보세요. 여기도 보면 CO2는 이게 44잖아요. 분자량이. 이것도 역시 44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건 숫자는 같겠죠. 이게 어차피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이고 여기도 1대1이니까 그죠? 그래서 A, B는 같다. 네. 길게 설명할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얘기해 봤습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 X와 Y에서 ES,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닥 상태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ES에 2개 들어가고 무조건 그 다음에 EP에 들어가야 돼요.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2개 들어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5개 중에 2개 들어가고 5개 중에 3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ES가 되겠죠. 그럼 여기 EP에 3개 들어간 겁니다.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ES에 2개 들어가고 EP에 3개 들어갔으면 1S는 뭐 당연히 채워졌을 거고요. 원자 번호가 7번인 질소가 되겠죠. 그죠? 여기 정확하게 절반 들어갔으니까 ES에 2개 들어가고 EP에 2개 들어가 있는 원소겠죠. 그 다음에 1S는 2개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 번호 6번이 되겠죠. 222. 그래서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큰 것은 양성자수 크죠. 7대 6이니까. 홀 전자도 이 15족이 제일 많죠.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다 적어도 됩니다. 예. 이렇게 2주기 원소 있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뭐 앞에서부터 외운 친구들 있을 텐데 저는 이 3번을 꼭 기억하라고요. 이 홀전자수 3을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빼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가면 하나 늘어나는 걸로. 그러면 2, 3이니까 이것도 역시 맞네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자, ES까지는 똑같이 들어가요. 여기도 ES까지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EP에 2개 들어가고 여기는 EP에 3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홀전자 수가 최대이도록 들어가야 되니까 어, EPX에 하나, 질소는 EPY에 하나, EPZ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탄소는 EPX에 하나 들어가면 EPY에 하나 들어가면 끝이죠. 그럼 오비탈 수가 여긴 3개고 2개예요. 물론 1s, 2s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얘가 하나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보면 이거는 산화이온이고 얘는 그냥 플로린 원소죠.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전자수를 살펴보면 전자수 같은 경우는 산소는 자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산소 산화이온부터 해보면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2개를 얻었으니까 10개죠. 원자번호 8번에서 자 중성자수는 여기서 8을 빼니까 8이죠. 그럼 10분의 8이니까 여기 1보다 크지 않네요. 아니오가 이제 산화이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F가 되겠죠.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가 9개,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10개네요. 19에서 9를 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보다 크냐. 자, 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는 8이고 중성자수도 8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진 않죠. 그래서 아니오에 속할 거고.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 9개, 중성자수 10개니까 크죠. 얘도 플로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그렇죠. 산화이온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전자수는 네, 플로린이니까 전자수는 10개가 아니라 9개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많은가? 얘는 전자수가 10개고 양성자수는 8개니까 맞는 얘기예요. 얘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죠. 그냥 원소니까. 그래서 아니오에 들어가고 얘는 예스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죠. 자, 10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어요. 탄소화물이 있는데 산소가 붙고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연소 반응이겠죠. 이산화탄소죠, 뭐. 예. 이 정도는 뭐, 예, 알 거라고 믿습니다. C2H4O는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기 붙은 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이렇게, 아이고, 삐뚤게 그려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알데하이드기가 붙은 거. 자, 기억은 CO2이다. 맞죠? 개수비 맞추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 H가 4니까 이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O2인데 여기 4O2니까 여기 8개가 있어요. 산소가 여기는 4개가 있죠. 그래서 12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2개가 있어요 이미.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10개 있어야 되니까 B가 5가 되겠죠. 그래서 2랑 5니까 더하면 7이죠. 자, 가와나에서 물이 1몰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산소의 양이래요. 그러면 지금 얘와 얘는 1대1로 반응했으니까 가 같은 경우는 1몰 만들어질 때 산소는 1몰이 필요했겠죠. 근데 여기는 4대 5니까 4분의 5배 더 큰 거 아니에요. 얘를 1몰 만들기 위해서는 4분의 5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실린더 AB에 Xg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 AB2 Yg이 첨가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B의 원자량분의 A의 원자량은 4분의 3이고 모든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대로 그냥 있다는 거죠. 그때 Y분의 X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뭐 4V 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냥 4몰이라고 놓겠습니다. 4몰. 요걸 그냥 5몰이라고 놓을게요. 근데 지금 원자량이 이제 4분의 3이니까 A의 원자량 그냥 3이라고 놓고 B의 원자량 4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7이죠, 7. 네. 분자량은 7입니다. 그렇게 그냥 쓸게요. 7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얘는 비교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분자량은 7이고요. A에 B2가 있습니다. 3에 B가 원자량이 4니까 4짜리가 2개 있으니까 11이죠. 11이에요. 근데 지금 이 Xg에 해당하는 몰수가 온도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Xg에 해당하는 몰수가 4몰이잖아요. 얘가 4몰에 해당하면 이게 5몰이라고 하면 이게 1몰이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질량은 4몰짜리가 그러니까 4몰이 있으니까 1몰 있을 때 7g이니까 7g이 4몰 있으니까 그걸 곱해서 28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비율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1이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y분의 x니까 11분의 28이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2번. 그림은 수용의 가완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완화에서 녹아있는 A, B의 질량이 같대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넘겨서 볼게요. B의 분자량은 6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A, B의 분자량 60, B의 분자량은 60이에요. 60. 20%가 A라는 건 A가 20g이라는 거죠. 100g 중에 20%가. 그럼 얘도 20g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60이 얘의 분자량이니까 얘는 3분의 1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1.1인데 1.1g/ml인데 이게 100이니까 얘의 질량은 110g이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질량은 어떻게 보여?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잖아요. 밀도가 1.1이고 거기다가 부피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110g이에요. 110g. 자, 그러면은 가에 녹아있는 A 질량은 20g이다. 이거 맞죠? 나의 몰 농도는 3분의 1몰 농도라고 했는데 3분의 1몰 농도가 되려면 지금 얘가 3분의 1몰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이미 들어있는데 이게 3분의 1몰 농도가 되려면 여기가 100ml가 아니라 1리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몰을 1리터로 나누면 몰 농도가 나오잖아요. 이 부피로 나누면. 근데 1리터가 안 되잖아요. 0.1리터죠. 그럼 산물이 10몰이죠, 뭐. 예. 그죠? 예.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1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몰보다 1몰 농도보다 높네요. 3분의 10몰이니까.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여기서 물의 질량은 100 빼기 이게 용질 A가 20g 들어있으니까 100 빼기 20해서 80이 들어있겠죠. 80g. 근데 여기 나에서는 110g 중에 20g을 뺀 90g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나가 10g이 더 많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13번 표는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221 원자 번호 5번이죠. 붕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 번호 13번이니까 알루미늄. 원자 번호가 여기 4에서 여기 1로 갔네요. 요런 거 주의해야 되죠. 얘는 지금 얘네 둘은 그냥 바닥 상태로 계속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갔겠죠, 바닥 상태로. 2, 2, 4, 1이니까 8개, 9개. 플로린이네요, 플로린. 맞죠? 저희 암산이 틀리지 않았으면 플로린이죠. 자, 그러면 붕소라고 얘기했는데 홀전자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홀전자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얘도 1이네요. 그럼 여기가 홀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P에 들어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그죠? 자, 옳은 것만에 있는 대로 고른 거. A는 1이다. 바닥 상태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도 바닥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 얘는 아니죠. 얘는 그냥 3S로 뛰어넘었으니까 이렇게 가서 그죠? 자, Z에서 플로린이죠.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3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개 들어있는 거 1S에 두 개 들어있고 2S에 두 개 들어있고 EPX, EPY에 두 개 들어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총 4개죠. 3S는 뭐 두 개 들어갈 게 없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자, 14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는데 잘 분석을 하면 뭐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가나다에 지금 대한 자료인데 오비탈은 여러분들이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뭐 F오비탈 이렇게 배웠는데 F오비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 이 정도 수준 그것도 D오비탈도 뭐 거의 안 물어보잖아요. 자, N은 주양자수고 L은 이제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다라고 했어요. N의 총합은 6이다. 그럼 뭐 1, 2, 3이겠죠. 이게 2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가 만족을 못 하거든요. 오비탈 가나다가 있는 두 번째가 만족이 아니라 ES가 있고 EP가 있는데 ED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거 외에는 다른 조합 뭐 0, 1, 5 이런 거 되나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1, 4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S 1S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2, 3입니다. 1, 2, 3. 네. 자, 그 다음에 가가 크고 나와 다는 같다. 자, L은 부양자수인데 이 방향자수는 0이 S오비탈 나타내고 1이 P오비탈 나타내고 2가 D오비탈 나타내는 거죠. 근데 나와 다 같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D오비탈이 나올 확률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뭐 D오비탈일 수도 있죠. 그러면 D오비탈 하나에 3이 있으니까 주양자수가 뭐 P오비탈이 두 개거나 D오비탈에 뭐 S오비탈이 두 개거나 1S, 2S 뭐 이런 식으로 이건 2P, 3P 이런 식으로. 근데 에너지 준위가 이게 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성립을 할 수가 없죠. P오비탈이 D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1, 2, 3 내에서 더 높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3이고 여기도 많아봐야 3P니까. 그죠? 수소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P, SS 이거밖에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P오비탈의 준위 다가 이쪽이 더 높으면서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양자 수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 2, 3이니까 여기가 3했으면 되죠. 그죠? 3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게 3했으면 어차피 P오비탈은 2P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2P고 얘는 1했습니다. 그래야 주양자 수가 1, 2, 3의 조건이 맞죠. 그래서 가가 2P 오비탈이고 나가 이 순서대로 이제 쭉 보면 나가 1S 오비탈이죠. 다가 지금 에너지 준위가 크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3S라고 쓴 거예요. 다가 3S가 됩니다. 그래서 가의 모양은 구형이 아니라 R형이고요. N 더하기 L 값 가는 얼마요? 가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3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0이니까 얘도 3이에요. 그래서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실제로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준위는 여기서는 이제 다르죠. 실제로 에너지 준위가가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주양자 수가 다르니까. 자기 양자 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양자 수는 나와 다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자기 양자 수가 뭐예요? 자기 양자 수. 자기 양자 수는 쉽게 말하면 방번호라고 했죠. 방이 3개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걸 0번으로 하고요. 이쪽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이거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번호가 다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나와 다가 다 0으로 같습니다. D급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용기 15번으로 갈게요. 가와 나에 들어있는
어,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물하고 산소를 나타낸 건데 이때 뭐 질량수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질량수. 중성자의 양이 같대요. 중성자의 양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하나라고 하면은 H2 16O, 근데 얘가 이제 1이니까 질량수 1짜리니까 수소의 중성자는 없습니다. 얘는 생각 안 해줘도 되죠. 근데 이 원자번호 8번이니까 중성자 수가 몇 개예요? 8이죠. 8. 이 안에 중성자가 8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이 안에 중성자는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러면 이만큼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만큼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 중성자 8개를 가진 산소가 2분의 1몰 개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중성자의 몰수는 4개입니다. 그죠? 4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O2잖아요. 그러면 O2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O가 갖고 있는 중성자는 10개지만 O2가 갖고 있는 중성자는 20개입니다. 그 20개가 X몰개 들어있으면, X몰이겠죠? X몰개 들어있으면 4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4몰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X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5로 나누면 4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17번으로 갈게요. 요것도 이제 처음에 많이 연습을 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몰의 부피가 24리터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피가 6이니까 이건 4분의 1몰이죠. 얘는 2분의 1몰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질량이 11인데 4분의 1몰이라는 건 분자량을 좀 써보면 그거의 4배 44가 얘의 분자량이 되고요. 얘는 44니까 88이 얘의 분자량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54인데 여기 들어있는 Y의 질량이 8g이래요. 8g. 여기는 16g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2배 더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 Y는 몇 몰 들어있냐면 이게 4분의 1몰이니까 여기 전체가 4분의 1몰이니까 Y는 몇 몰 들어있는 거냐면 8g이라는 거는 2분의 1몰 들어있는 거죠. 0.5. 그죠? 근데 이거 2배란 말이에요. 그럼 1몰 들어있다는 거예요. 1몰. Y가 1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Y가 1몰 들어있으려면 분자도 1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54예요. 그럼 부피가 얼마겠어요? 부피는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24리터. 24리터가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이제 XYZ의 이제 원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4가 XY2다. 그 다음에 근데 요거 보고 우리가 조금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2분의 1몰 들어있을 때 8이래요. 그러면 1몰 들어있을 때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Y의 원자량이 16입니다. 16. 그러면 요게 32니까 두 번 있으니까 X의 원자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Y는 16이고 X의 원자량은 12인가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Z의 원자량도 여기가 54니까 Y가 12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Z2가 54가 되는 거죠. 그럼 12를 빼면 42가 되니까 42. 그러면 12가 아니라 16이었죠. 그래서 16 더하기 Z2니까 16을 빼면 38이잖아요. 그래서 Z는 19가 되네요. 요게 얘네들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원자량은 Z가 19고 Y가 16이니까 맞죠? A는 24 맞고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원자량 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원자량 분의 1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가 얼마예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자 안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이 분자량 분의 1 곱하고 그 안에 분자량에 대한 원자의 비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분자가 88이잖아요. 88분의 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가 이게 5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자 한 개당. 그래서 여기다 5를 곱해줍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44인데 이 분자 한 개당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88분의 5 대 44분의 8이니까 이거를 88로 맞춰주면 88분의 6이 되죠. 어느 게 더 커요? 88분의 5보다는 88분의 6이 더 크겠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돼요. 자, 18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배치와 관련된 탐구이다. 그림같이 전자가 그려진 나무조각 6개와 전자배치 판을 준비한다 라고 했어요. 나무조각 A개를 전자배치판에 홈에 넣어서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원자가 나에서 만들어진 전자배치를 갖는 원소를 찾는다. 나무 조각을 이걸 몇 개를 넣어서 쓸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 2개짜리는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죠. 이거는 앞에 무조건 2개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그 다음을 그러니까 원자번호 4번 이상은 2개 들어가고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리튬이 있잖아요. 리튬은 1s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s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개짜리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여기 1개짜리를 이제 넣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넣은 거죠. 얘랑 얘 2번 딱 쓴 거죠. 그죠? 근데 베릴륨도 마찬가지죠. 베릴륨은 1s에 2개 들어가고 2s에 2개 들어가니까 이거 2개를 여기다가 한 번씩 채웠으니까 2번 쓴 거죠. 자, 3번을 채운다라고 하면 3번을 채워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는 채우고 그 다음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넣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넣고. 그러니까 원자번호 4번 이상이 될 텐데 무조건 바닥 상태니까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 외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어가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홀전자 수가 되도록 이것만 얘가 돼요. 그래서 X는 붕소죠. 원자번호 5번의 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개가 돼야 되려면 이거 무조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 6번인 탄소가 됩니다. 네. 다시 써보면 여기가 붕소고 여기가 탄소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X는 붕소이다. 자, Y의 원자가 전자수는 탄소니까 4죠. 탐구 결과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4가지이다. 요것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5개가 되려면 여기 일단 2개는 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죠. 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개를 다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 있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들어간 거. 이게 뭐야? 원자번호 7번의 질소가 되겠죠. 질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될 수 있을까요? 산소 될 수 있죠. 이거를 요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요거 3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쓰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3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딱 2개밖에 없죠. 그래서 4가지가 아니라 2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좀 긴 시간 동안 자세히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생명과학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